아베 사퇴 이후에 어수선한 일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제 공격 능력,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조장해서 일본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한방에 모아 아베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집권당과 현직 최고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미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적기지 공격론은 상당히 위험한 대책이다 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베가 중도 사퇴를 발표한 28일 이후에 갑자기 일본 언론에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미사일 방어에 관한 팀이 지난 7월에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면서 선제 공격 능력을 소유하는 내용의 제안을 아베 정부에 제출하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제안이 급하게 된 것이 고노다로 방위상이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6월에 일본 내 2개 지역에 배치될 이지스 어쇼어는 일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소파 소속인 고노다로는 이 결정으로 지지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아소다로도 선제 공격 능력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베를 지지하는 언론들은 외교적 노력이니 군사 억제력이니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적 기지 선제 공격 능력은 꼭 필요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격이 최대의 방어이다. 일본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미 수백 발의 미사일이 발사를 하면 막을 수 없다. 선제 공격뿐이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는 방법은 미리 적 기지를 박살내야 한다 등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전쟁 시나리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당하는 사태를 상정하고 상대 국가 지역에 있는 미사일과 발사대, 거점 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대 국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기지 공격 능력은 자위권의 범위 안에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면서 그 이유를 미일 안보 조약 때문이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면서 모든 공격권과 능력을 미국에 의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정부는 상대 국가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 착수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적기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문제는 착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는 것인데 국제법에서도 금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와 선제 공격과 구별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방위상은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예고를 하고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공격 직전일 때를 착수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적기지 공격 능력이 부각이 되는 것은 아베가 국가안보 전략을 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9월 말까지 적기지 공격 능력까지 일정한 방향과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의회 해산과 총선과 맞물려서 진행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이슈로 해서 연말까지 국가안보 전략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은 군사평론가인 다오카 슌지의 특집 기사를 통해 적기지 공격 능력은 현실성도 없는 상당히 위험한 대책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로 실전의 경험이 전혀 없고 일본의 정찰 위성으로는 북한을 하루에 10분가량밖에 감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수많은 지하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터널에서 꺼내고 연료 주입과 발사까지 15분이면 충분한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연료 주입과 방향을 파악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 국민들은 북한에서 김성일 광장에서 대포동 미사일이 트럭에 실려서 무기 사열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것을 미사일 기지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포동 미사일이 뚱뚱한 몸짓으로 아주 느리게 오면 때려 맞출 수 있다는 상상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산악지대에 있는 수십만 개의 터널에서 저장 가능한 액체 연료와 이동이 편한 고체 연료로 눈 깜짝할 사이에 탄도미사일은 발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지소미아에 의지하면서 아주 중요한 작은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지 무조건 선제 공격하면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얻으면 1분 1초를 다투는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의 영토를 우선적으로 지킬 것은 당연하고 그 정보를 일본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일본이 미사일을 한반도 방향으로 쏠 경우에는 한미 합동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인데 한국은 절대 그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본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적기지를 선제 공격했다 라고 주장하면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군사적인 도발이 된다는 거죠.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TV에 나오는 북한 미사일 발사 영상을 바라보면서 미리 공격해서 부수면 되겠다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글을 쓴 다오카 슌지는 지난번 한일 간의 지소미아 파기 사태일 때 한국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필연적이다 라고 지적한 군사 저널리스트입니다. 일본 주간지인 아에라에 기고한 글에서 다오카 슌지는 한국은 일본을 겨냥해서 해양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일부 공군 군사 능력도 분명히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 충돌에서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해명까지 할 정도였습니다.